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2부는 김정민 원장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바로 알기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또 알찬 내용 알려주실 예정인가요? 네, 올해 상반기에 분양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1000세대 이상 되는 곳이 41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해 상반기 어떤 집을 어떻게 매수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요. 지금도 매수해도 괜찮을지 아니면은 한참 후에 2018년 후에 매수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개념으로 제가 오늘도 돈 벌 수 있는 방법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강 열어봅니다. 부동산 투자로 과연 부자 될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고민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로 여전히나 부자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어떤 TK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립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건 중국이라는 나라는 땅은 국가의 재산이 됩니다. 그러나 이 국가의 재산인 땅을 팔아서 지자체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세금이 더욱더 걷어들이기 힘들다고 하면 중국에서도 결론은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는데요. 이 땅을 팔 때 기존보다는 높게 팔아야 그만큼 세수가 확보되고 그 세수 확보된 걸로 정부가 운영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까운 이웃 나라조차도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당연히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란 가정하에 본다면 지금 부동산 투자는 해도 괜찮다라고 여기 서 있는 김정민 원장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제가 500만 원 갖고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부동산 전망을 본다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보면 부동산 침체기라고 하지만 가격은 많이 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학습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의 어떤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금액이 폭락을 하였지만 그때 이후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요인에 있어서 2012년 유럽 재정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침체기를 맞았지만 다시금 부동산은 살아났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부동산 가격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 하면 주택 매수 시 정말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 될까요? 제가 2003년에 유치원을 그만두고 부동산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전까지는 어떤 근거로 주택을 매수를 했냐면 아이가 학교 가까운 곳이나 아니면 결혼을 하면 친정집 가까운 곳 아니면 남편의 회사 따라서 주택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바로 어떤 걸 근거로 주택을 매수할까요? 만약에 내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결론은 정보에 의해서 주택을 매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내가 맨날 50만 원 저금하고 100만 원 저금해도 따라하기 어렵죠. 예전에 저의 목표는 10억이었습니다. 10억이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지금은 강남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돈이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나 우리 중산층들은 5억, 1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후 5억, 10억이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내가 결론은 돈을 늘려가는 방법은 최후의 수단은 부동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주택을 매수한다면 뭐에 근거를 둬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제가 주장하는 거는 결론은 정보입니다. 정보만큼 중요한 게 없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지금 큰 고민은 정보를 얼마나 얻느냐가 굉장히 큰 고민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친구 따라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정보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주택을 매수한다라고 할 때 주택을 매수하는 동기가 뭐가 있을까요? 나는 투자 목적이 될 수도 있겠고 실거주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면 결론은 수익형이냐 차익형이냐를 고려해 볼 텐데 그럼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는 결론은
어떤 거에 따라야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까를 보셔야 됩니다. 최근의 소비의 트렌드 중요하죠.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트렌드에 편향만 해라, 편승만 해라. 그래도 돈은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결론은 소비자의 트렌드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나는 더욱더 그 사람들보다 잘 보이기 위해서 내부 시설에 외국 자재로 쓰인다든가 조경을 특화시킨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좀 특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었겠고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어떤가요? 일반적인 경향은 보편적인 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편적인 거에 따라가는 게 수요자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소비자가 과연 원하는 게 무엇일까? 요즘에 이런 말들 많이 유행합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에는 욜로 라이프라고 해서 나는 욜로맨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결국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젊은이들은 한 번뿐인 인생 하루 벌어서 하루 쓰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만 해도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허리띠 졸라매고 부모님들한테 용돈 드리고 자녀한 어떻게든 유학을 보내든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학원비 많이 쓰고 교육비 많이 쓰죠. 이렇게 많이 우리 세대와 젊은 세대는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을 향후에 살 때는 과연 누구에게 팔까요? 젊은이들에게 팔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살 땐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비 트렌드는 욜로 라이프로 흘러가고 있어서 최근에 또 뛰는 게 뭐예요? 서비스 레지던스 사업이라고 해서 일반 다세대나 오피스텔에도 아침을 제공한다든가 세탁시설에 대해서 편의성을 도모한다든가 이런 아파트화나 호텔식의 특화 사업을 진행하는 곳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돈을 번다면 미래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국가도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일본보다는 중국에 우리가 많이 치우쳐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원자재 수입을 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면 부동산 가격이 2020년에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적으로 2015년엔 우리가 1인 가구의 비율이 23.9%였다면 203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바로 1인 가구로 조성된다고 하니까 1인 가구는 사라지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과거에 제가 1990년대 뉴스를 보니까 대형 평형이 대세다 보니까 중소형 평형은 이제는 프리미엄이 붙지 않을 거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다 하더라도 향후에 지금은 3포 세대지만 먹고 살기 좋아지고 경제 성장이 크게 이루어진다면 물론 또 중형에서 대형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미 3포 세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또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자녀를 안 낳기 때문에 결론은 1인 가구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맞춘 어떤 주택을 구입을 해야만 결론은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 가구에 중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1인 가구는 이미 소형으로 진입을 하였죠. 그래서 소형으로 사야 될 거고 특히 여기 있는 김정미 원장이 2003년에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몇십억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동기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돈을 모았는지 딱 요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개발호재가 있었던 곳에 들어간 곳입니다. 개발호재가 있는 곳에 들어간다면 단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이런 3가지 요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재. 그래서 호재가 진행이 되거나 호재가 예측되는 지역에 들어간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재 있는 곳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돈을 빠르게 벌 수 있다. 더구나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은 정보는 곧 뭘까요? 돈이답니다. 돈이다. 그래서 정보가 있는 곳에 들어가면 성공하는 투자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김정미 원장님께서 정보는 곧 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귀한 돈을 만들 수 있는 또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김정미 원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 전해주실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투자하지만 결론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하나 돈 벌고 싶어요 이러면서도 오른 지역은 이미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르는 지역에 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아이들이 결론은 또 마무리까지 잘 되지만 오를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만 차익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트렌드에 편승을 하셔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결국은 가장 집을 살 때 중요한 요점을 바로 직주 근접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맞는 부동산 투자 제가 1대1 상담을 해드립니다. 세미나 안 나가냐고 가끔가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대1 상담으로 개인 맞춤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전화번호 02-316-0000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매물이나 지역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과 함께 1대1 무료 상담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니까요.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선 똑똑한 부동산 투자 원하신다면 김정미 원장님 무료 세미나에 꼭 참석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김정미 원장님의 핫트렌드 매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부터 좀 어떤 매물인지 만나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매물은 기존에 이것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현동이 어떠한 동네였던가요? 굉장히 허름하고 좀 우번 지역이었습니다. 기존에 옛날에 큰 살해 사건 한 번 있었죠. 그 살해 사건도 그 동네에서 일어났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황골탈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의도와 시청, 명동의 접근성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역에 고가 하나 철거했더니 흉물스럽던 고가가 없어지면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그러니까 기존으로만 보지 말고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데 더불어서 저평가되어 있다면 훨씬 더 차익을 많이 볼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양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도보 8분 거리나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버스로서는 1분 거리라는 겁니다. 향후에는 버스 1분 거리에 직장인이 많은 지역에 더 뜰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큰 차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방독의 거실, 주방, 욕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3베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대지지분은 17.52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9.11제곱미터로서 저는 특히 6층 중에 6층을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조망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러잖아요. 욜로맨, 나 간섭받는 거 싫어요. 날 자유롭고 싶어요. 단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6층이야말로 그야말로 조망이 확보된 곳으로서 요즘에 탑층 선호 많이 하죠. 젊은이들 특히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 10월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3억 1,500만 원. 왜 제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냐면 이 정도 평수면 주변에는 얼마에 이루어져 있냐면요. 바로 3억 4천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요. 전세로 놓으시는 2억 8천만 원 예상할 때는 실투자금 3,500만 원, 월세시는 3천에 120만 원 예상할 때는 대출 활용하시고요. 월세시는 9,700만 원. 저는 이런 거는 바로 갭 투자로 승부를 걸어도 괜찮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자, 양재동 하면 일단 이 매물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주거지, 최근에 서울시에서 종상향 웬만하면 안 시켜주겠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이 매물은 이미 3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 중에서는 용적률이 가장 높은 매물이라 이미 승부수가 던져진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주거의 희소성을 들 수 있겠고 상권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중요한 거는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바로 상권 지역이라는 거죠. 대기업이 같이 있습니다. 요즘에 대기업들, 블랙야크라든가 이런 레이저 사업들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죠. 많이들 젊은이들 선호하는데 그런 바로 곳들이 많이 있다는 거, 또 젊은이 연구소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들어가면 주변이 조용한 부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수하는데 한몫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사거리 코너라는 거죠. 사거리 코너. 그래서 웬만한 물건이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사거리 코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시성이 탁월하다, 통풍성이 좋다, 멀리서도 저 건물이 눈에 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00만 평 연구개발단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버스의 1분 거리 매물이 되겠고요. 바로 주변에 공공시설 또한 잘 되어 있어서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거 매수할 때는 또 주변에 뭐 이렇게 등록하러 갈 때 지자체라든가 그다음에 동사무소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는 것, 주민자치세대가 가까이 있는 것을 좋아하죠. 요즘 용어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또한 숲세권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젊은이들 주말에 굉장히 책 펴놓고 도서 생활하기도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주변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개포 주공이 있는데 이주 수요에 대한 어떤 가치 상승도 가격 상승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포 주공의 이주 수요에 대한 가격 상승은 정말 미미한 호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일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요. 일단 이 곳이 바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이미 신분당선과 3호선이 들어있는 지역입니다. 강남역과 한정거장인데요. 여기에 GTX 신호선이 확정이 되었죠. 바로 삼성역까지 한정거장에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인 굵직굵직한 대기업이 어딜까요? 삼성과 바로 현대와 롯데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바로 한정거장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듯 합니다. 자, 양재 RNCD 단지가 아현동이 우리가 한골탈퇴했다고 보였듯이 이 지역도 바로 한골탈퇴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바로 지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해서 한 286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 기술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게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1000개의 기업이 들어오게 되겠고요. 15,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연구단지가 들어온다면 고소득자, 고학력자 이런 사람이 들어오고요. 개발 호재에 의한 지역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을 이룰 수 있겠고 또한 고소득자, 고학력자에 의한 어떻게 돼요? 명품학군으로의 변경이 되겠죠. 미래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게도 아니고 크게 상승할 것으로서 투자 가치가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이시티 연구개발까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그다음에 양재 IC에 또 만약에 버스터미널이 들어간다 하면 주변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 이런 곳에 바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곳이 바로 들어가는 곳인데 사거리 코너기 때문에 어떻게 지을까요? 건설회사에서도 승부수를 던진다고 합니다. 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도로 한 면을 끼면 25%의 사람이 본다면 사거리를 꼈다면 100%의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기다 지어놓으면 그만큼 광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지을 건데 우리가 보통 다세대는 투톤으로 많이 지어집니다. 그러나 이 매물은 보세요. 몇 가지 톤이 들어가죠. 거기다가 이 샤시도 초콜릿 샤시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1층에 우리가 고가 아파트의 탑층에 조명시설이 들어가지만 이 매물에 있어서는 1층에 조명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소비의 트렌드를 쫓아간다 그랬죠. 어떻게 지을까요? 거실에 거실장과 조명 설치, 그 다음에 안방에는 바로 붙박이장까지 들어갑니다.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은 기본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겠죠. CCTV라든가 이런 것들도 완벽하고요. 우리가 어떤 것까지 신경을 쓰냐면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왜 옷 갈아입을 때 굉장히 예뻤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바로 조명 설치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예뻐 보이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예쁜 모습으로 출근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 조명시설까지 방 안에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기대되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매물 마지막으로 사거리 코너라는 거 크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내부에 여러 가지 또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금액 정리해 드릴게요. 금액은 3억 1,500만 원으로서 주변에 3억 4천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500만 원 정도 저렴하다. 3,500만 원 투자해서 2,500만 원 벌써 벌고 들어가는 꼴이 되겠죠. 자, 3억 1,500만 원에 전세를 놓으시는 2억 8천만 원 예상. 그럴 때는 3,500만 원 투자, 갭 투자로 승부수를 걸 수 있으면 좋을 듯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매물 궁금하시다면 세미나도 있죠. 그래서 트렌드에 맞는 세미나 준비해봤습니다. 0231-0000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두 번째 매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물. 자, 반포동 매물인데요. 제가 오랜만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 매물에 대해서 제가 들고 나온 이유가요. 바로 삼박자가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가 반포동 하면 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 주거단지 일부 이루어진 중에 바로 들어가 있는 매물이고, 특히 우리 선분양 매물 싫어하시는 분들 후분양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분양 매물에 기존구닥을 들으시면 좋을 듯 하고요. 7호선 논현역 도보 3분 거리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9호선 신논현역과도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방 2개, 거실, 욕실, 발코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는 18.41, 확장 면적 43.63제곱미터입니다. 총 5층 중에 4층 로얄층에 들어가겠고요. 2016년 11월에 준공이 나와 있고요. 이미 세입자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월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매매가는 3억 4천만 원이고 주변 시세는 3억 5,70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에 비해서는 1,700 정도는 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400인가요? 1,700만 원. 월세 이미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3,115만 원에 놓아져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 매물은 3,115만 원에 그대로 유지가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신논현역과 그 다음에 지금 착공에 들어갔죠. 2016년 8월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언제 개통이 되냐고요? 신분당선이 2022년에 개통됩니다. 2022년에 신분당선이 논현역에 개통이 된다면 더욱더 수원이라든가 판교라든가 분당에서 유입인구가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증가에 의한 임차 수요가 더욱더 확보되기 때문에 공실률에 대한 위험성은 적다라고 보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교통문화 생활에 요충 주고요. 반포하면 학군도 좋기 때문에 삼박자가 맞는지요. 이렇게 해서 반포동 매물 정리를 해드리는데, 일단 전철역에서 가깝다라는 거, 세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호재가 있겠지만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포동 지역 하면은 이렇게 또 3베이 구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우수성이 있고요. 실제 그림입니다. 실제 내부 사진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 발코니도 넓은 구조입니다. 금액 정리해 드릴게요. 3억 4천만 원입니다. 3억 4천에 3,115만 원에 세입자 임차인이 맞춰 있는 상태입니다. 임차, 나 월세 튼튼히 받고 싶어요. 공실률 없는 곳에서 좀 노후 대책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반포 매물 추천드리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부동산 트렌드에 맞는 매물까지 정리를 해드릴 텐데 1대1 상담 0231-0000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미 원장님과 함께 알아본 두 가지 핫트렌드 매물 서초구 양재동 그리고 서초구 반포동의 매물 화면을 통해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찬 강의와 함께 돈이 되는 귀한 매물로 부동산 올인원 2부 함께 해주신 분은 부동산 전문가협회 김정민 원장님이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